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 드로잉 스티커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스플래시를 켜서 카페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언스플래시는 무료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그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렇게 스플릿뷰로 언스플래시와 프로크리에이트를 같이 열어주시고 프로크리에이트에 스케치를 해줄게요. 먼저 메뉴판이 많이 보여서 메뉴판 그림을 그려주고요. 위치를 잠깐 옮겨주고 위에 있는 조명도 함께 그려줍니다. 조명은 두 가지로 그려봤어요. 위에서 뚝 떨어지는 조명과 줄에 달려있는 조명 두 가지를 그려봤습니다. 조명이 조금 징그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채색해놓고 보면 예쁘겠죠? 그 다음으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그려보려고 해요. 저는 얼죽아파인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는 언스플래시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놈의 라떼아트 그려진 라떼를 그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커피빈이 보여서 커피빈도 하나 그려줍니다. 쭉 내려보는데 인테리어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녹차 프라푸치노를 그리려고 합니다. 녹차 프라푸치노는 제가 못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올가미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누르고 위치를 옮겨준 다음에 여기엔 또 제가 못 먹는 케이크를 그려줍니다. 딸기 케이크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생크림 위에 딸기가 올라간 모습으로 그려줄 거고요. 딸기 케이크라고 적어줍니다. 쭉 내려보다가 진짜 제가 다이어트 전에는 못 먹어서 정말 안달이 났었던 저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그려주려고 합니다. 인슐린 정말 확 올리겠죠. 아이스 바닐라 라떼는 저 유리컵 모양이 예뻐서 차용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뭘 그릴까 생각을 하다가 저 인테리어로 돼 있는 화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화분의 이파리 모양을 따와서 화분을 스케치해줍니다. 화분 모양이 조금 찌그러진 것 같아서 왜곡 툴을 이용해서 조금 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페에서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 카공이죠. 그래서 카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기 위해서 노트북과 엄청 두꺼운 노트북처럼 보이네요. 책도 함께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칸이 남았는데요. 이 한 칸에는 또 제가 먹고 싶은 스콘을 그려주려고 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버터 가득 든 스콘을 같이 먹으면 정말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스콘을 그려주려고 하고 그릇까지 스케치를 해줍니다. 위치를 조금 조정해주고요. 이러면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의 불투명도는 조금 낮춰주고요. 먼저 스콘부터 그려볼게요. 스콘은 배경색을 연한 베이지색으로 깔아주고 그것보다 조금 어두운 색으로 각진 느낌을 표현해줄 거예요. 그리고 음영을 표현하기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음영을 표현을 해주고 음영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스머지 툴을 사용해서 손가락 툴이라고도 하죠. 손가락 툴을 사용해서 음영을 조금 풀어줍니다. 스콘에 박혀있는 건포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건포도를 그리기 위해서 색깔을 선택해줘야겠죠. 빨간색에서 약간 어두운 색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실물화를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스콘을 사실 그냥 복사해서 뒤에다 붙여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양심이 조금 찔려서 새로운 걸 하나 더 그려주려고 합니다. 새로운 스콘은 뒤에 있는 스콘이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색으로 그려주고요.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크랜베리를 넣어줄 거예요. 크랜베리가 콕콕 박힌 스콘의 느낌을 표현을 해봤고요. 음영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려져 있으니까요. 또 스콘이 유산지에 쌓여있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유산지에 쌓여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뒷부분 어두운 부분을 채색해주고요. 유산지 가장자리와 유산지의 자글자글한 주름 부분을 채색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접시를 그려줄 건데요. 이 접시는 친구가 제 집들이 때 사다 줬던 접시를 모티브로 했어요.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옆으로 긴 모양의 접시인데요.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접시를 따라서 그려주려고 합니다. 접시가 이렇게 하면 평면처럼 보이니까요. 조금 두께감을 주도록 하고요.
이래도 평면 같아 보여서 한 번 더 둘레를 둘러줍니다. 조금 얇은 선으로 둘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점이 찍혔을 때는 어디서 나왔나를 확인한 후에 반드시 지워줘야 해요. 어느 레이어에서 나왔나 한번 확인해보고 지워줍니다. 이렇게 스콘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룹화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옆에 있는 화분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화분 그리기는 정말 쉽죠. 화분의 아랫부분을 연한 갈색으로 채우고 윗부분은 조금 더 진한 갈색으로 채워주고요. 이파리를 그려줍니다. 이파리는 레이어를 하나 아래로 내린 다음에 조금 여리여리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얇은 선으로 선을 따줍니다. 채색을 해주고요. 뒤에 있는 이파리는 색깔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서 다양한 색을 사용해서 이파리를 채색해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드라이 잉크라는 브러쉬예요. 드라이 잉크는 약간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채색한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고요. 이번에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채색을 해볼게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는 유리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컵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유리컵에 담겨있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채색을 해주고요. 커피와 우유가 섞이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카페 알바할 때도 항상 안 섞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아래 우유 색깔도 완전 흰색으로 그리지 마시고 흰색보다 약간 옅은 베이지 톤으로 그려주신 다음에요. 손가락 툴을 이용해서 커피 부분과 우유 부분을 적절히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위아래로 스머지 툴을 좀 이용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맨 위에는 커피의 진한 부분을 넣어주시고 이때는 옆으로 스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빨대를 그려줄 건데요. 제가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정말 자주 갔던 칵테일 바가 있는데 얼음을 먼저 그려주네요. 얼음을 먼저 그려준다고 합니다. 얼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를 했는데 다이어트 하기 전에 정말 자주 가던 칵테일 바가 있었어요. 거기 빨대가 핑크색이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 핑크색으로 빨대를 칠해주려고 합니다. 그 안쪽 부분은 빨대 이렇게 다듬어준 다음에 안쪽 부분은 약간 어두운 색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표현을 해줍니다.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아메리카노 두 가지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유리잔에 담겨있기 때문에 아이스 바닐라 라떼와 마찬가지로 하늘색으로 잔을 그려주시고요. 그 안에 커피를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통형 모양으로 그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얼음을 그려줄 건데요. 얼음은 조금 얇은 브러쉬를 사용한 다음에 굉장히 지금 자글자글하게 그리고 있죠. 백다방에 있는 그 간얼음 같이 그리고 있는데 이러니까 조금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다 지워주고 큰 얼음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얼음으로 꽉꽉 채워서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렇게 꽉꽉 채우지 않고 아래가 뜨게 되면 얼음이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래까지 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빨대까지 채색을 해주고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룹 먼저 지워주시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그리기 위해서 다시 두꺼운 브러쉬로 바꾼 후에 이번엔 연한 베이지색 잔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베이지색 잔에 조금 어두운 색으로 음영을 넣어주고요. 안에 커피를 채워줍니다. 커피가 뜨겁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뜨거운 모습도 그려줄게요. 마치 온천 같네요. 온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커피잔 아래에는 이렇게 음영을 넣어서 컵 받침을 만들어줘요. 그려주는 거죠. 컵 받침이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무늬를 넣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세모로 된 무늬를 넣어주기로 했는데요. 이 무늬도 언스플래시에서 플레이트라고 검색을 해서 다양하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무늬의 그릇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따라 그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투명한 부분도 꼭 채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룹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딸기 케이크를 그려볼 건데요. 딸기 케이크를 그리려다가 갑자기 초콜릿 케이크로 급 선회를 했어요. 이걸 그리다 보니까 저 아메리카노랑 초코 케이크를 같이 먹고 싶은 욕망이 뿜뿜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 케이크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 초콜릿 코팅이 된 면을 그려주고요. 아래 시트 부분은 조금 옅은 색깔로 채색을 해줍니다. 시트에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서 생크림이 있는 부분을 채워줄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를 채워야 양옆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그려질 수가 있겠죠. 초콜릿 코팅 부분이 시트로 조금 내려온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려주시고요. 그래도 딸기 케이크니까 양심상 딸기 하나 얹어줍니다. 그릇도 그려줘야 되는데요. 케이크 그릴 때 그릇을 빼먹고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닥에 놓고 드시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릇은 빼먹지 말고 그려주시고요. 무늬도 넣어줬습니다. 네, 그룹 지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이번에는 커피빈을 그릴 거예요. 커피빈은 채색하고 줄 긋고 끝! 이번에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노트북을 먼저 그려줄게요. 화면을 이렇게 대충 하늘색으로 칠해주면 투명한 액정 느낌이 나고요. 키보드는 스페이스바와 엔터키만 그려주고 나머지는 대충 그려줘도 괜찮아요. 우리는 정물화를 그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으로 책을 그려줄 건데요. 책은 검정색으로 라인을 딸까 하다가 그냥 이 보라색이 마음에 들어서 보라색으로 라인을 따주기로 했어요. 이것도 나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을 꼭 그 같은 색으로 따줘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시고 라인도 여러 가지 색깔로 따주시면 자신만의 느낌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얀 부분도 칠해주시고 글씨를 써줄게요. 글씨는 이렇게 대충 써주다가 그림도 한두 개씩 넣어주시고요. 다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카공도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놈의 라떼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잔을 파란색으로 식욕이 떨어지는 색깔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걸 그리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져서 자꾸 잘못 그리네요. 컵 손잡이는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주시고요. 컵받침도 꼭 빼놓지 않고 그려줍니다. 컵받침에 무늬도 넣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라떼아트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라떼아트 사진을 옆에 크게 띄워놓고 먼저 바탕 채색을 해줍니다. 라떼아트의 이 하트 부분은 연한 베이지색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는 하트인데 옆에는 사실 하트가 아니거든요. 이 하트를 지탱하고 있는 날개 같은 느낌이라서 이 사진을 꼭 보고 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사진을 완전히 대고 트레이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먹을 건 다 그렸고 마지막만 남았네요. 네, 메뉴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메뉴판 그림을 좀 따와봤는데요. 일단 직선으로 메뉴판의 가장자리를 좀 그려주고요. 제가 직선 꾹 누르고 있으면 직선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근데 이 손그림의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일부러 그 기능을 사용을 안 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시고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위에서 컬러 드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컬러 드롭이 가능하고요. 이 왼쪽 사진에 있는 저 검정색 징처럼 박힌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디자인을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어를 추가를 안 했더라고요.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행히 나중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서 괜찮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어떤 레이어에 그리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위에 글씨를 써주려다가 옆에 메뉴판을 하나 더 그려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을 복사해 줍니다. 네, 복사한 후에는 그룹을 다시 풀어주고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엔 분필 브러쉬로 이렇게 커피 메뉴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얼마인지 적다가 나중에 어차피 안 보일 것 같아서 대충 적었어요. 주스도 적어봤는데요. 이건 리조의 주스라는 곡이 떠올라서 한번 적어봤고요. 여기는 먹을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원래 케이크라고 하려다가 케이크만 하기에는 다양한 케이크를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초콜릿 케이크를 표현해주고 위에 케이크라고 적힌 건 다시 지워준 다음에 먹을 것들로 바꿔줍니다. 이 그림에 같이 그려줬던 스콘을 그려주고요. 먹고 싶은 쿠키와 샌드위치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는 반이 잘려진 모습으로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랩핑된 샌드위치 많이 보셨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조금 더 그리기가 편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그렸고 조명만 그려주면 되는데요. 조명은 정말로 하나를 그려서 다 복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검정색 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 아래 전구 부분을 그려주고 전구 아래는 하얀색으로 빛 부분을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4개를 만들어 주고요. 카톡이 왔네요. 다음으로 이 전구, 줄로 된 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빛 라이트벌브라고 쳤는데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와서 제 맘대로 그려주기로 합니다. 일단 앞에 그린 거 먼저 그룹화 해주고요. 이 줄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줄은 조금 진한 갈색으로 그려주고 전구 색은 앞에 그린 조명과 겹치지 않게 약간 주황톤이 나는 색으로 그려줬어요. 이건 복제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려줬고요. 언스플래시는 이제 필요가 없어서 껐습니다. 이것도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이 주황색보다 조금 더 밝은 하얀색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레이어, 스케치 레이어를 끄니까 가운데 카페라는 글자가 사라졌죠. 그래서 레이어 관리를 참 잘하셔야 합니다. 일단 각각의 그림들은 조금 위치를 다시 해주고요. 조금 조화롭게 위치시켜주시고 그룹화하지 않은 것들은 그룹화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카페라는 글씨를 써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쓸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되도 않는 필기체를 시도했어요. 삭제했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써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기에는 주변에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조금 묻히는 것 같아서 뒷면에 테라리아라는 브러쉬로 배경을 넣어줬습니다. 이 커피빈은 나중에 잘라서 쓰시기 편하게 흰 바탕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고요. 조금 더 위치를 조정해주면 드디어 완성이 아니라 조금 더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마지막까지 완성해주고 PNG로 배경 색상을 없앤 후에 내보내기 해주면 정말로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그려봤어요. 카페 인테리어 용품도 그려봤고요. 다들 따라오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언제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잉 스티커를 그리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